안녕하십니까. 휘슬러 이준입니다. 오늘은 저희 휘슬러 프리미엄 1.8리터 지금 깨끗하게 다시 클리닝을 하고 전체 부품 조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제품이 1.8리터 바디인데요. 손잡이가 조립이 안 된 상태인데 옆에가 2.5리터입니다. 우리 한국인 가정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5, 6인용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옆에 같이 한번 놔드렸습니다. 옆으로 놓고 보시면 크기가 비교가 좀 되시죠? 네, 왼쪽 게 2.5리터, 오른쪽 게 1.8리터. 그리고 요 모델보다 좀 이전에 나왔던 모델들, 요 제품이 올솔라 2.5리터입니다. 그 옆에가 올솔라 4.5리터. 뚜껑이 없는데 요 두 제품은 이 뚜껑을 하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제품이 6리터. 크기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6리터, 4.5리터, 2.5리터 이렇습니다. 저희 프리미엄 제품은 2.5리터 아직 조립이 덜 됐는데 요게 1.8리터 한 2, 3인용 정도 우리 한국인 밥 양에 따라서요. 자, 그럼 지금부터 부품 조립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휘슬러 프리미엄 1.8리터 부품 조립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이 클리닝을 한번 한 제품입니다. 다시 처음처럼 반짝반짝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면 먼저 압력 밸브를 먼저 조립하겠습니다. 압력 밸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단, 2단, 3단 압력 밸브입니다. 여기 단면에 맞춰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단면 홈이 있습니다. 아래 단면 쪽에 맞춰서 뚜껑 밖에서 안쪽으로 다 조립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립하시기에 앞서 가지고 이 안쪽에 여기에 이렇게 베이스 실이라는 제품이 요 구멍을 막아줍니다. 보시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은 사용이 반대쪽에서 이쪽이 계속 눌려져서 사용하던 쪽입니다. 그러면 요게 시간이 지나면은 요 사이로 다 압이 새는 거를 잘 못 막아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조립돼 쓰던 거를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다시 끼워 주시면은 다시 처음과 같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요게 요쪽에 조립되어 있던 거를 뒤집어서 사용 안 하던 면을 끼워 넣겠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이 홈이 요게 맞춰서 끼워 주시면 됩니다. 자, 끼워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이건 누구나 다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끼워졌고요. 반대쪽도 보시면 끼워졌죠. 지금 여기 눌리워진 자국이 보이죠? 요게 반대로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압력 밸브를 조립을 하겠습니다. 단면에 맞춰서요. 단면에 맞춰서 끼워 주시면 됩니다. 안쪽에서 보시면 이와 같이 맞았으면은 밸브 너트입니다. 요 너트를 안쪽에서 조여 주시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어느 정도 손으로 조였을 때 꽉 조였다는 느낌이 들면 됩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보시면 잘 작동이 되는지. 여긴 압력 배출되는 쪽. 여기 일단은 야채나 채소를 영양가 파괴 없이 파릇파릇하게 찌거나 삶을 때, 그리고 여기 2단은 많이 불린 쌀이나 백미 밥을 지을 때, 그리고 여기 3단에 하시면은 우리 한국인들이 즐겨 좋아하시는 찰진밥 지을 때 그렇게 선택해서 쓰시는 겁니다. 자, 바깥쪽은 정상 조립 잘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뒤집어 보시면은 가끔 보면은 요 압력 밸브 쪽에서 압력이 막 새 나온다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요 뒤집어 보시면은 요와 같은 마치 꽃갈모자 삿갓 모양의 까만 엄지손톱만한 고무 부품이 있습니다. 요 부품이 멤브레인이라고 하는데, 요 멤브레인이 요 사이로 압력이 새는 걸 막아줘야 되는데, 이게 찢어지거나 훼손되면은 압력이 새는 걸 막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요 사이로 압력이 계속 새 나가서 압력 밸브 쪽으로 다 김이 계속 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압력 밸브가 정상적으로 올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김만 계속 새는 겁니다. 그러면 뚜껑을 뒤집어서 요 멤브레인이라는 부품이 어디 찢어진 데가 없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쏙 끼워 넣어 주시면 됩니다. 뺄 때도 잡아 빼시면 됩니다. 설거지 할 때 가끔 이게 잘 찢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주의해서 설거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잡이를, 윗손잡이를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자, 뚜껑 안쪽에서 납작하게 생긴 나사가 있습니다. 요거를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2개가 있는데, 요 작은 구멍에다가 이렇게 끼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쪽에서 보시면 요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조그마한 요런 고무, 마치 옷자처럼 생겼는데 요게 부품이 있습니다. 요거를 끼워 주시면은 여기에 끼워졌습니다. 그러면 요 손잡이가 돌리는 이게 빠져나오지 않게 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르내리면서 압력이 차면은 막아주는 유로매틱이라는 부품입니다. 이 부품을 조립을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부품도 뚜껑 밖에서 안쪽으로 다 집어 넣어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요. 그리고 잡고 뒤집어 보시면은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때 저희는 이 제품을 오링이라고 하는데, 알파벳 O처럼 생긴 이 오링으로다 요 유로매틱 부품 여기 파진 홈에다가 끼워 넣으시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말랑말랑합니다. 근데 오래 사용할수록 이게 점점 딱딱해지긴 하는데, 이같이 끼워 넣으시는 겁니다. 여기다가
보면 여기에 고무 오링이 끼워지고 유로매틱이란 부품이 정상적으로 조립이 됐습니다. 바깥쪽에서 보면은 이와 같은 모양이고요. 이게 오르내립니다. 자, 여기에 이제 윗손잡이를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이 초창기에 나온 저희 프리미엄 윗손잡이입니다. 요즘 신형은 아까 2.5L 보여드릴 때 잠깐 봤었는데 이와 같이 테두리 쪽을 좀 두툼하게 만들었습니다. 좀 튼튼하다고 잘 깨지지 말라고요. 구분이 되시죠? 이 제품에 지금 보면은 고객님이 사용하시던 건데 살짝 여기에 금이 가 있습니다. 지금 좀 더 사용하시다 보면은 손잡이 쪽으로도 압력이 새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조립해서 정상 작동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요 손잡이를 조금 전에 이 뚜껑에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자, 바깥쪽에서 보시면 여기에 안쪽에 홈이 있습니다. 여기 홈. 요 홈에다가 요 손잡이에 요 홈이 맞춰지는 거예요. 자, 뚜껑 위에서 손잡이를 고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딱 요 부분에 요 홈이 딱 맞아지면은 손잡이가 제 위치에 온 겁니다. 그러면 요 납작하게 생긴 저희는 뭐 나비나사라고도 하는데 그걸 돌려서 손잡이를 고정하시는 겁니다. 자, 손잡이를 잘 잡아 주시고요. 요 나비나사를 돌려서 자, 봅시다. 잘 돼가고 있는지 위치에 잘 맞춰줘서 이렇게 나비나사를 조여주면 너무 꽉 조이진 않으셔도 됩니다. 손으로 다 돌렸을 때 어느 정도 조여졌다 싶으면은 이거는 사용하시다 보면은 가끔씩 요 손잡이가 윗손잡이가 헐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안쪽에 있는 요 나비 나사라고 하는데 요거를 가끔씩 손잡이가 좀 움직인다, 유격이 생겼다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조여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정상 조립이 됐고요. 반대쪽에서도 보면 이와 같이 조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바킹 사용하시던 바킹입니다. 이 바킹은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열십자로 이렇게 늘려 주시면은 이 뚜껑 이 테두리 따라서 반물이 새거나 압력이 새는 걸 좀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바킹은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되고요. 이 바킹은 직경이 18cm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2.5L 압력밥솥은 22cm고요. 이건 직경 18cm짜리 바킹을 맞춰서 끼우시면은 뚜껑은 조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밑에 바디 부분을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조립하는 경첩이 두 개가 있는데 모양이 같습니다. 어느 쪽에 긴 손잡이든 아니면 이 보조 손잡이든 어느 쪽에 조립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아래 손잡이를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끼워 주시고 여기에 맞는 이런 십자 나사가 있습니다. 댁에 있는 요 십자 나사를 요 홈에 넣고 십자 드라이버나 아니면 전동 드릴 뭐 있으시면 좋고요. 없으시면 십자 드라이버로 다 돌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아래 손잡이 조립이 되었고요. 자, 반대쪽에 보조 손잡이도 홈에 맞춰서 이 경첩에 맞춰서 끼워 주시고 십자 요 나사 양쪽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홈에 맞춰서 이와 같이 조여 주시면 1.8L 압력밥솥 아래 손잡이 조립, 보조 손잡이 조립하고 나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양은 이와 같이, 자, 여기에 빨간색 기둥 같은 거에 여기 보시면은 동그란 홈이 있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은 빨갛게 이렇게 요게 요 기둥에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 돌려주시면 자, 이렇게 딸칵 하고 정상적으로 다 닦이고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압력밥솥이 정상적으로 다 작동이 잘 되는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휘슬러 저희 프리미엄 1.8L 압력밥솥 깨끗하게 클리닝하고 전체 부품 조립하고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밥하는 방법도 같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지금 전기레인지 하이라이트 렌지에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가스레인지를 쓰시는 댁에서는 이 아래 단면이 이게 좀 그릇이 제품이 작기 때문에 가스 쓰시는 댁에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기레인지에 쓰실 때는 뭐 손잡이가 탄다든가 그럴 일이 없는데, 가스레인지에 쓰시면 아무래도 불꽃이 옆으로 다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손잡이가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이 보조 손잡이를 희생하는 거예요. 가스 불꽃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가스 불꽃이 약하면은 밥이 익다가, 그러니까 설익던가 타든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시는 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보조 손잡이는 좀 태우더라도 불꽃이 좀 크게 해서 이쪽 작동하는 손잡이는 태우면 안 되니까 이렇게 불꽃을 한쪽으로 좀 몰아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제 전기레인지 저희 하이라이트 렌지에다가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끓기 시작하면은 이 손잡이 옆부분에서 양쪽으로 다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여기에 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안에 아까 조립하면서 보여드렸던 그 유로매틱이라는 그 스텐 재질의 추가 딱 올라가면서 요 손잡이 쪽에서 나오는 김을 막아줍니다. 자, 지금 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여기서 김이 나오다가 딱 멈춰줍니다. 자, 이제 딱 멈췄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압력 밸브에 신호등 표시 밸브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노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 그 다음 빨간색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자, 지금 일단 노란색 부분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 부분이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 빨간색. 자, 이제 정상적으로 압력 밥솥안에 다 채운 상태입니다. 규정 압력까지만 채우고 남는 압력은 이와 같이 우리가 배출을 합니다. 이럴 때 전기레인지를 쓰시는 댁에서는 전기레인지 전원을 꺼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잔열의 밥량에 따라 3분에서 5분 정도를 더 뜸들이게 놔두시는 겁니다.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시는 댁에서는 이렇게 증기가 슉 하고 배출되면은 불꽃을 가장 약하게 줄이셔서 마찬가지로 3분에서 5분 정도를 더 끓이시는 겁니다. 자, 3분에서 5분이 지났다. 계속 이렇게 놔두면 밥이 탑니다. 이럴 때는 식은 곳으로다 압력밥솥을 옮겨 놓고 이 압력 밸브가 서서히 내려갑니다. 이렇게 쉽게 내려가면 어딘가 비정상적으로 압력이 새고 있다는 거고요. 압력 밸브가 서서히 다 내려가고 나면은 그때 이 손잡이를 열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열려고 하는데 안 열린다. 그러면 아직 압력이 덜 빠진 상태고 뜸이 덜 든 상태니까 무리해서 열지 마시고 좀 더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걸 열면은 딸칵 하고 쉽게 열립니다. 그러면 밥이 맛있게 지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끔 이와 같이 저희 프리미엄 손잡이를 사용하는 이런 압력밥솥이 뚜껑이 안 열린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밥이 많이 하셔가지고 밥을 많이 하셔서 그 안 열리는 경우가 있고, 또 밑에 보시면은 이 뒤집어 보시면은 요 손잡이 여닫는 요 손잡이가 요 밑에 부분이 불꽃에 가스 불꽃 같은 데에 타거나 해서 우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요 부분에 우그러져서 이게 눌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요 부분을 만져 보셔 가지고 혹시라도 우그러진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에 커터 칼로다 똑바로 이렇게 좀 깎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열었을 때 딸깍하고 잘 열립니다. 네, 오늘은 저 휘슬러 1.8리터 압력밥솥 깨끗하게 클리닝하고 전체 부품 조립하고 밥하는 방법까지 함께 영상을 찍어 드렸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